예,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왜 MS SQL 서버를 MySQL보다 좋아하는지 그 5가지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드릴 원문연이라고 하고요. 세션 시작하기 전에 혹시 MySQL을 지금 현업에서 사용하시고 있으신 분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많이 있지는 않으시네요. MySQL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 것 같은데요. 제가 스피커로서 약간 듣보잡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원문연이고요. 처음 IT는 SI 업체에서 시작을 해서 외국계 기업을 근무하다가 현재 NC소프트에서 DBA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으로는 SQL러에서 SQL 프론티어로 활동하고 있고요. SQL 태그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SQL러에서 프론티어들끼리 티를 맞춰서 입은 사진인데요. 귀여운 병아리들 같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세션 주제가 약간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세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세션은 SQL 서버 DBA의 입장에서 바라본 MySQL이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저의 경력과 상통하는데요. 제가 SQL 서버를 다룬 경력이 7년이고 MySQL은 시작한 지 이제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세션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현재 제가 현업에서 다루고 있는 SQL 서버 버전이 2008 R2, MySQL은 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 R2 같은 경우는 제가 SQL 서버라고 명칭을 통칭하겠고요. 그리고 MySQL 5.5 같은 경우는 MySQL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버전을 말씀드릴 때는 반드시 뒤에 명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세션 주제와 같이 5가지로 꾸며 보았고요. RDBMS의 가장 중요한 메모리 영역인 버퍼풀에 대한 이야기를 풀을 메모리 매니지먼트, 그리고 조인, 병렬 처리, 쿼리 프로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릴 쿼리 프로세서, 그리고 DBA의 가장 중요한 백업과 리스토어, 복제를 통해서 과연 SQL 서버와 MySQL의 차이점,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현업에서 SQL 서버만의 크나큰 장점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영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모리 매니지먼트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SQL 서버를 다루다가 MySQL을 접했을 때 처음 느꼈던 느낌이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오토고 어떤 게 수동으로 느껴지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SQL 서버가 메모리 관리에서 오토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수동이라고 모든 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따지면 수동이 연비도 더 좋고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급발진 같은 경우도 오토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왜 SQL 서버가 오토라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DBMS에서 가장 중요한 버퍼풀을 설정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spconfig max of memory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서비스를 내리지 않고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이 현재 쿼리 플랜이 바뀌기 전에 spconfig에 픽스되었기 때문에 만약 라이브상에 spconfig로 버퍼풀 영역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리컨피규어로 변경을 하시면 현재 픽스되어 있는 쿼리 플랜이 다 날아가고요.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상에서는 주의가 유효합니다. MySQL 같은 경우도 버퍼풀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myconfig 파일의 전역 변수인 innodb 버퍼풀 사이즈를 하시고 값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mysqld 데몬을 내렸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버퍼풀 설정을 하면 SQL 서버에는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인덱스와 데이터 영역을 페이지하는 데이터 페이지 캐시 영역, 그리고 락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락 영역, 그리고 어떤 트랜지션이 발생했을 때 전과 후를 바로 디스크로 내리지 않고 로그 캐시라고 해가지고 그 변경된 페이지를 저장하는 로그 캐시 영역과 쿼리 플랜을 저장하는 플랜 캐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쿼리 워크스페이스 영역, 그리고 커넥션과 파라미터, 그리고 커서의 위치 등을 저장하고 있는 커넥션 컨텍스트 영역 외에도 여러 가지 영역을 버퍼풀 설정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반면 MySQL 서버에서 버퍼풀을 설정하시면 설명드린 데이터 페이지 캐시와 락 영역 외에 인서트 버퍼가 포함이 되는데요. 인서트 버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덱스는 소트되어 있기 때문에 인서트나 딜리트가 자주 발생하면 바로 디스크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서트 버퍼 영역에서 일정 부분 소트한 후 시퀀셜하게 디스크로 내리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MySQL에서 innodb 버퍼풀 사이즈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로벌 영역이 오라클의 SGA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션 영역이 PGA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영역 같은 경우는 버퍼풀 외에도 쿼리 캐시 영역, 그리고 리드 로그 버퍼 영역이 있는데요. 쿼리 캐시 영역 같은 경우는 MySQL의 독특한 영역으로 쿼리와 쿼리 결과를 키밸류 형식으로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 만약 한 번 실행된 쿼리라면 뒷단에 쿼리 프로세서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결과값을 뿌려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쿼리 캐시 영역에 들어가는 스레드는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변경이 자주 되는 비지한 시스템에서는 웨이프 쿼리 캐시 락이라는 뮤텍스 락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지한 시스템에서 쿼리 캐시 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션 영역 같은 경우는 MySQL 같은 경우가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제외하고는 커넥션 풀링, 스레드 풀링 기능이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 MySQL 서버에 1000개의 커넥션이 물려 있다. 그런데 만약 세션으로 조인 버퍼와 소트 버퍼를 합쳐서 오메가로 설정했다면 무려 램 5기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innodb 버퍼풀 사이즈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토탈 램에서 OS 커널 영역을 빼주시고요. 커넥션 수와 세션 메모리 모두의 합을 곱해 주시고 쿼리 캐시와 리드 로그 버퍼를 합한 수를 빼주시면 된다는 거죠. 각각의 세션 메모리 설정을 하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최적의 값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무거운 리포트 쿼리가 들어왔을 때 소트 버퍼를 128KB 했는데 만약 SQL 서버의 소트 워닝처럼 소트가 메모리에서 끝나지 않고 디스크를 쓴다면 이럴 때 DBA는 해당 쿼리가 시작되기 전에 set session 옵션을 통해서 소트 버퍼를 특정 크기로 늘리고 쿼리가 끝나면 다시 소트 버퍼를 원래 사이즈로 변경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DBA의 역할과 손이 많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퍼풀과 non-버퍼풀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non-버퍼풀은 버퍼풀이 8KB 페이지를 저장을 하는데 non-버퍼풀 영역 같은 경우는 8KB 이상의 멀티페이지 알로케이터 영역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워커스레드 CLR 뒤에 설명드릴 백업 버퍼, Extended XP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설정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바로 워커스레드입니다. SQL 서버는 1000개의 커넥션이 붙는다고 해도 SQL 서버가 현재 시스템의 논리적 CPU, 즉 스케줄러의 개수에 맞춰서 자동으로 맥스 워커 스레드 개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 SQL 서버가 자동으로 지정한 맥스 워커 스레드에 64비트 SQL 서버라면 2메가를 곱해 주시고 맥스 서브 메모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토탈 램에다가 윈도우 커널 영역을 빼주시고요. non-버퍼풀 영역 그리고 윈도우다 보니까 어떤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특정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을 빼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MySQL 같은 경우는 어떤 세션 영역이나 쿼리가 시작될 때 할당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sort buffer 메모리 사이즈를 지정하는 게 있었는데 SQL 서버는 왜 그런 게 없을까요? 답은 버퍼풀 영역에서 설명드린 워커스페이스 메모리입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sort buffer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룹 바이나 오더 바이를 MySQL에서 실행했을 때 sort가 일어나는 영역을 지정하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read random buffer 같은 경우는 만약 sort가 일어날 때 테이블의 모든 영역을 갖고 와서 모든 컬럼을 갖고 와서 sort를 하면 sort 버퍼가 상당히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키만을 가지고 와서 sort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그 키를 다시 원래의 테이블로 룩업을 하는 것이죠. 그때 여기서 설정한 read random buffer의 사이즈로 룩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join 버퍼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조인을 할 때 사용하는 버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이블이 3개가 조인이 되면 2개의 조인 버퍼가 할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워커스페이스 메모리라고 하여가지고 쿼리가 실행될 때 해시 혹은 sort 혹은 병렬 처리의 exchange operation, 레코드 셋을 저장할 때는 워커스페이스 메모리 영역에서 자동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워크스페이스 메모리는 2개의 세마포어 큐로 되어 있는데요. 라지 세마포어 큐와 스몰 세마포어 큐, 더군다나 세마포어 큐 안에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커다란 메모리가 필요한 쿼리가 작은 메모리를 필요한 쿼리를 막지 않도록 마치 스케줄링하는 그런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MySQL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커널에 페이지 캐시가 있는데 MySQL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인덱스나 데이터 페이지를 커널의 페이지 캐시에도 캐시할 필요가 없고 버퍼풀에도 캐시할 필요가 없어요. 한 군데 MySQL 입장에서는 버퍼풀에만 캐시를 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특정 옵션을 주지 않으면 MySQL은 버퍼풀에도 캐시를 하고 커널의 페이지 캐시에도 캐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인덱스 같은 경우는 O 다이렉트 모드로 페이지 캐시를 막을 수가 있지만 어떤 바이너리 로그라고 제가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리드 로그 그런 혹은 어떤 백업을 받을 때 MySQL 덤프라는 걸로 백업을 받을 때 테이블이 상당히 크다면은
버퍼풀 영역이 줄어들고 페이지 캐시는 올라가고 그러다가 수압 메모리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SQL 서버는 트레이스 플래그 849 락 페이지 메모리를 통해서 가능한 어떠한 경우라도 버퍼풀에 있는 영역은 페이징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쿼리 프로세서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QL 서버는 아시다시피 병렬 처리가 지원이 되고요. OLTP에서 병렬 처리는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정기 점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시간 안에 커다란 테이블에 인덱스를 생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커다란 데이터 스키마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한정된 시간 안에 해당 작업을 모두 끝내려면 병렬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한 세 가지 조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시 조인, 머지 조인, 그리고 네스티브 루프 조인 세 가지 조인 알고리즘을 SQL 서버는 갖고 있고요. 각각의 조인에서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리패치, 옵티마이즈, 익스플리트 소트 또한 해시와 머지 쪽에는 비트맵 필터 같은 고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MySQL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까지 네스티브 루프 조인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요. 마리아DB라고 그 MySQL을 개발하신 몬티라는 그룹과 오라클 쪽에서 MySQL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오픈을 하지 않는 또 엔터프라이즈만 특정 기능을 내놓는 그런 정책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퇴사해서 만든 DB가 마리아DB인데요. 바이너리 호환성이 거의 99% 정도로 상당히 거의 쌍둥이 DB, MySQL의 쌍둥이 DB라고 불리는 이 MySQL DB 5.3에서는 해시 조인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스티브 루프 조인에서 5.5 버전까지는 프리패치 기능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지만 5.6에서 블락키 액세스와 멀티리드 레코드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SQL 서버의 익스플리트 소트와 옵티마이즈드 이 기능의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교 대상이 네스티브 루프 조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네스티브 루프 조인으로 풀렸을 때 과연 MySQL과 SQL 서버가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첫 번째 페이지를 읽었다, 두 번째 페이지를 읽었다, 순서대로 마지막 읽었다,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4번 읽었다, 5번 읽었다, 6번 읽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탐침이 들어가는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각각의 페이지로 디스크 암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랜덤 IO를 일으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에 좋지 않다는 의미죠. 하지만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옵티마이즈드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룩업이 되는 키를 일정 부분 모았다가 소트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4, 5, 6 시퀀셜하게 IO를 처리한다는 것이죠. 디스크암 같은 경우도 시퀀셜하게 쭉 읽으면 되고요. 페이지 IO의 최소 단위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개의 페이지를 읽음으로써 쿼리가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쿼리 프로세스 영역입니다. 쿼리 프로세스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옵티마이저가 쿼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쿼리를 짤 때 from 절에 A, B, C 절을 놓고 조인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쿼리 트랜스포메이션 룰이
A, B, C로 차례로 조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B, C를 먼저 조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값을 A와 조인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조인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또한 만약 조인이 들어갈 때 해시 조인이 들어갈지 머지 조인이 들어갈지 네스티브 루프 조인이 들어갈지 인덱스를 탄다면 어떤 인덱스를 타야 될지 인덱스를 여러 개 쓴다면 인덱스를 머지할지 인터섹션 할지 이런 모든 룰들이 옵티마이저에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SQL 서버 같은 경우는 379개가 존재하고 MySQL 같은 경우는 5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데모를 준비해 봤는데요. 데모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테스트DB의 어드밴스 워크 2008의 특정 테이블을 가지고 왔고요. 해당 트래그 플래그를 통해서 현재 SQL 서버에 몇 개의 트랜스포메이션 룰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비스가 올라온 이후로 얼마나 많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실행되는지는 해당 밑에 있는 해당 DMB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요. 하나의 쿼리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객 테이블로 커스터머가 있고요. 구매 내역 테이블로 세일스, 오더, 헤더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고객 아이디 11006번에 모든 정보와 물품을 구입한 총 금액을 구하라는 쿼리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의 고객은 여러 번의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테이블은 1, 구매 내역 테이블은 n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존적인 튜닝 방식으로 조인의 수를 줄여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n이기 때문에 인라인 뷰로 감싼 다음에 그룹 바이 처리를 해서 이 부분을 1로 만들었고요. 커스터머 테이블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 아이디가 PK이기 때문에 바로 인덱스 식을 할 것이 명확해 보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클러스터드 인덱스 스캔을 통해서 그룹 바이 처리를 하고 1로 만든 다음에 1대1 조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쿼리가 어떻게 풀렸는지 실행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고요. 실행 계획을 보시면 약간 독특하게 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커스터머 테이블도 인덱스 식이 들어갔고요. 세일스 오더 헤더 테이블 식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커스터머 테이블은 커스터머 아이디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인덱스 식이 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왜 세일스 오더 테이블은 인덱스 식을 할까요? 해당 쿼리가 특히 SQL 서버의 옵티마이저가 해당 쿼리를 이렇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A.customer id로 B.customer id를 이너 조인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옵티마이저가 생각하기에 커스터머 아이디를 인라인 뷰로 집어넣게 되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where절에 커스터머 아이디를 집어넣고 다시 쿼리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계획을 보시면 동일하게 실행 계획이 나왔고요.
트랜스포메이션 룰 중에서 제가 패치 투 어플라이라는 룰을 오프시키고 쿼리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 C과 클러스터드 인덱스 스캔 1대1 조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SQL 서버는 이렇게 똑똑하게 쿼리를 변형시켜서 튜닝을 하는 기능,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379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 MySQL 5.5는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것 역시 데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버전은 5.5고요. Select Optimizer 스위치를 통해서 현재 5개의 트랜스포머 룰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SQL 서버에서 MySQL로 동일하게 데이터를 넘겼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MySQL 같은 경우는 통계 정보, 카디널리티밖에 히스토그램은 관리하지 않고 카디널리티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때마다 카디널리티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너DB의 특정한 8페이지를 랜덤으로 갖고 와서 카디널리티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아까 SQL 서버에서 실행한 동일한 쿼리를 MySQL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시작 전에 explain을 붙이면 실행 계획이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ID 1번 즉 A, 커스터머 테이블의 별칭인 A가 가장 먼저 읽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읽은 로수는 당연히 PK이기 때문에 한 건을 읽었고요. 다음 1번인 이 두 번째 열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테이블이 드라이브드 2번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2번 드라이브를 먼저 읽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세일스 오더 헤더를 읽었고요. NIC 커스터머 아이디라는 인덱스를 통하여 인덱스 풀 스캔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룩업을 통해 가지고 n개를 한 개로 바꿨습니다. 그때 읽은 로우수가 31,563이고요. 그리고 나서 31,563을 1로 바꾼 숫자가 19,119입니다. 그러면 요 하나의 결과값을 찾기 위해서 MySQL 서버는 19,119개의 로우를 읽었다는 것이죠. 결과값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MySQL 서버의 트랜스포메이션 룰에 패치 투 어플라이를 오프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데모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이따 시간이 남으면 SQL 서버 DBA가 MySQL 쿼리를 짤 때 주의해야 될 점 시간이 남으면 데모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DBA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백업과 리스토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풀 백업, 디퍼런셜 죄송합니다. 풀 백업, 차등 백업, 트랜지션 로그 백업 지원되고요. 피지컬로 라이브 중에 백업이 가능한 핫 백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위해서 버퍼 카운트, 맥스 트랜스퍼 사이즈, 그리고 컴플레션, 그리고 디스크를 추가함으로써 병렬로 백업이 가능하고요. 만약 백업 중에 메모리 부족으로 예전 32비트 같은 경우는 memtlibra고 해가지고 메모리에
허용하는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백업하다가 실패가 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경우 트레이스 플래그 3605와 3213으로 백업 시 몇 개의 스레드가 실행됐으며 몇 개의 버퍼 카운트, 몇 개의 얼마나 큰 맥 스트랩 사이즈가 지정되는지를 확인하셔서 트러블 슈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플래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워크호스 2008 R2라는 데이터베이스를 EFG 이렇게 세 개의 파일 그룹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백업의 그 투 디스크를 M과 N 드라이브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백업 버퍼 카운트를 5개를 만들었고요. 맥스트랩 사이즈를 1메가로 만들었을 때 백업을 하면 보시다시피 3개의 논리적인 디스크로 파일 그룹이 나눠졌기 때문에 3개의 리드 스레드가 병렬로 백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5개의 백업 버퍼 1메가씩 할당된 백업 버퍼에 채우게 되고요. 다 채워진 백업 버퍼는 2개의 라이트 스레드가 실행이 돼서 백업이 빠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단 라이브 중에 너무나 커다란 백업 버퍼 카운트와 맥스 트램프 사이즈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서비스에 맞는 백업 버퍼 카운트와 맥스 트램프 사이즈는 뭐 BMT를 통하든가 아니면 어떤 라이브 중에 최적의 결합값을 찾아내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반면 MySQL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백업이 풀 백업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컬 백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SQL 서버에 스크립트를 뽑아내듯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테이블에 원문연이라는 네임이 있으면 create table A, insert into name, value, 원문연 이런 식으로 백업이 된다는 거죠. 라이브 중에 백업 받을 수 있는 핫 백업이고요. 물론 이거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아닌 MySQL 버전을 여러분이 다운 받으시면 사용할 수 있는 MySQL 덤프라는 프로그램으로 백업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성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테이블을 백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혹시 여기 MySQL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으시면 펄코나의 엑스트라 백업이라고 SQL 서버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핫 백업이 가능한 툴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백업과 복원에 대해서 SQL 서버와 MySQL의 BMT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서버 스펙은 위와 같고요. 아무런 옵션도 주지 않고 실행한 결과입니다. 예, 지금 MySQL 서버가 데이터가 커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 문제는 복원 시간입니다. 지금 약 210기가를 복원하는데 3시간 10분이 걸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복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 서버의 복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 서버는 3개의 에이전트가 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냅샷 에이전트는 처음에 데이터가 동기화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즉 게시자와 구독자와 일단 데이터를 일치시킨 다음에 그 다음 로그리드 에이전트가 게시자의 트랜잭션 로그의 변경 내역을 읽어서 배포 DB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디스트리뷰션 에이전트가 그 배포자의 배포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읽어서 변경 내용을 각 구독자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SQL 서버의 복제의 장점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뭐 특징을 알아보면 SQL 서버 같은 경우는 배포 쪽에 서브스크립션 스트림을 통해서 멀티 스레드가 가능합니다. 멀티 스레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성능 향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구성 및 관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DBA가 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반면 뭐 1대 n이라던가 m대 n, m대 1과 같은 다양한 토폴로지가 가능하고요. 성능 관련 옵션으로는 처음에 스냅샷을 뜰 때 벌크 인서트를 사용하는데 벌크 인서트의 배치 사이즈, 또 벌크 인서트를 병렬로 할 것인가, 또 로그리드 에이전트에서 몇 개의 트랜지션 로그를 읽고 보낼 것인가, 그 내용을 디스트리뷰션 에이전트에서 몇 개의 단위로 커밋을 할 것인가, 이런 옵션 등을 통해서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능 향상이라는 것은 복제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MySQL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SQL 서버에 처음에 동기화 작업을 진행하는 스냅샷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IO 스레드와 SQL 스레드로 구성되고요. 처음에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의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슬레이브 쪽에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너리 로그 포지션을 찍게 되면은 IO 스레드가 바이너리 로그의 백업 이후에 로그 포지션을 모니터링 후 릴레이 로그에 써주면 SQL 스레드가 릴레이 로그의 내용을 받아서 슬레이브에 실행을 하는 것이죠. MySQL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복제 쪽에 싱글 스레드가 지원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5.6부터 멀티 스레드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다양한 토폴로지가 가능합니다. 단 멀티 마스터 구성이 불가능한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게임 서버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대의 서버를 한 대의 슬레이브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SQL 서버의 라이센스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또한 윈도우스 라이센스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MySQL 같은 경우 그 10대의 서버를 리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려면 10대의 슬레이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MySQL의 리플리케이션은 상당히 구성이 쉽고요. 관리하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의 컨시스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성능의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MySQL 서버 같은 경우는 트랜지션 로그가 발생을 하면요, 셀렉트를 제외한 딜리트, 업데이트, 인서트 같은 구문, 그 쿼리 구문을 바이너리 로그라는 곳에 떨굽니다. 그리고 나서 리드 로그에 떨구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을 하나로 묶어줘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로그에 먼저 떨어졌는데 리드 로그에서 디스크로 내리기 전에 만약 서버가 다운이 되면 릴레이 로그에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해당 쿼리는 실행이 되고 리드 로그에 있는 건 롤포워드가 되기 때문에 마스터 쪽에서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컨시스턴스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erd flock log at train commit을 1로 하여서 internal two-phase commit을 실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sync binlog 1이라고 해서 하나의 트랜잭션마다 하나의 쿼리문을 바이너리 로그로 내리셔야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하나의 트랜잭션마다 바로 디스크로 쓰는 건 성능에 영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5가지 이유 중에 이제 마지막 이유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IS, 데이터의 추출 및 변형 후 특정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 간단히 말씀드려서 ETL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원본 소스가 엑셀이건 아니면 어떤 TXT 파일이건 CSV건 DB2건
MySQL이건 상관없고 타겟 서버 역시 뭐 파일이 될 수가 있고요. CSV가 될 수 있고 SQL 서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이기종 간의 데이터의 전송을 담당하는 게 SSI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QL 서버의 리포트 서비스 기능 SSRS 간단히 설명드려서 요즘 뭐 리포트 디자이너나 크리스탈 리포트 같은 상용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SQL 서버도 RDBMS 설치를 할 때 요 보시는 것 같이 세 가지의 플랫폼을 공짜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SSRS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주얼한 구현을 자랑하는 리포트를 만드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SSAS 같은 경우는 올레가 데이터 마이닝 영역을 해당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뭐 아마존에서 어떤 책을 샀을 때 이 책을 산 사람이 이런 책도 샀다라고 어떤 이런 세일즈의 어떤 분석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 데이터 마이닝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제가 현업에서 SSI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주 DB로 DB2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보조로 생산 계획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SQL 서버를 사용하였는데 영업 쪽에서 판매를 한 주 동안 몇 개를 하겠다고 입력을 하면은 생산 쪽에서는 어떤 기계를 사용할 건지 인원을 몇 명을 배치할 건지 자재를 몇 개나 구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짜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QL 서버와 DB2 간의 데이터의 전송이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그때 IBM의 ETL2를 원래는 구입하려 했지만 약간의 비용 문제가 발생하였고 프로그램적으로도 성능이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게 이제 SSIS고요. SQL 서버에서 DB2로 약간의 스키마나 아니면 데이터 변경을 하고 한 후에 DB2로 데이터를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성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SSRS 리포팅 툴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DBA들이 평균 관리하는 DB가 50대, 많게는 100대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전날 어떤 서버가 가장 부하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만든 리포트 툴이고요. 해당 리포트 툴은 밑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가장 뭐 실행이 오래된 쿼리, 뭐 블락킹이 된 쿼리 등 그런 리포트 기능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만 따온 거고요. 그리고 DBA의 중요한 롤 중에 하나가 바로 쿼리 튜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리포트는 윗분에게 보여줄 때 해당 쿼리를 튜닝해서 전달 대비 이렇게 성능이 좋아졌다고 나타날 때 보고용으로 만든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위에 네모칸으로 쳐져 있는 것은 저희 회사의 호스트 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삭제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왜 SQL 서버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5가지의 이유를 들으셨고요. 하지만 제가 MySQL 서버를 다루다 보니까 MySQL 서버의 이런 점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용인데요. 뭐 MySQL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 있는 버전으로도 어떤 파티셔닝 기능이나 아니면 온라인 스키마 변경 가능하고요. 또한 페이지 압축 지원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SQL 서버에서도 분명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지원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MySQL 서버는 DBA의 능력에 따라 상당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이고 훌륭한 RDBMS인 거 지금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오픈소스 툴의 도움을 얻어서
샤딩을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능력, 또한 그렇게 무겁지 않은 쿼리, 어떤 서브 쿼리라던가 아니면 조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쿼리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괜찮은 RDBMS라 생각할 수 있고요. 현재 NoSQL과 RDBMS 사이에서 핸들러 소켓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스토리지 MySQL 엔진을 통하지 않고 바로 스토리지 엔진에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 NoSQL의 기술도 하나씩 흡수하고 있습니다. MySQL은 RDBMS와 NoSQL 영역 그 중간에서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RDBMS고요. SQL 서버 같은 경우는 보신 바와 같이 버전이 올라갈수록 점점 메모리 관리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무거운 쿼리가 들어와도 자기가 알아서 튜닝을 진행하는 아주 똑똑한 옵티마이징 능력, 그리고 멀티 스레드를 통한 복제를 통해서 어떤 서버를 살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라이센스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MDN 관리 능력이라든가 멀티 스레드 지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신 바와 같이 어떤 이기종가의 데이터, 다른 ETL 툴 사지 않아도 되고요. 리포트 기능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SQL 서버는 기관계 시스템, 예를 들어서 통신이나 금융, 제조, 이런 데이터가 없어지면 큰일 나고 시간이 돈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스템에 SQL 서버를 선택하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칠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